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전압이라는 용어 이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회로에서는 전압이라는 글자를 쓰는데요. 나중에 자기학에서는 전압이란 말을 잘 안 쓰고 차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전압이라는 글자하고 차라는 글자는 같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회로에서는 이제 선에 대한 거를 주로 다룹니다. 근데 자기학에서는 이제 공간적으로 변하다 보니까 정기적 위치 에너지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위치 에너지로 표현하는데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전압도 두 가지, 직류, 교류 두 가지가 있는데 직류에 대한 정의로 그냥 간단히 써본다면 이런 겁니다. 전하가 도선 두 점 사이를 이동시 하는 1에너지 값입니다. 그래서 전압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나한테 설명해라 그러면 그냥 간단히 쓰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단위 전하가 도선 두 점 사이를 이동 시 하는 1에너지 값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거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말도 이제 숫자로 표현해 보면 단위 전하잖아요. 단위자가 붙으면 유닛 1이 기준입니다. 전하량의 줄임말이어서 쿨럼입니다. 곧 1쿨럼이라는 얘기입니다. 1에너지예요. 에너지를 이제 워크 따서 W 쓰고요. 단위는 J라는 글자를 씁니다. 그때 이 J를 읽을 때 주울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곧 무슨 말이냐면 1쿨럼의 전하가 도선의 두 점 사이를 이동하면서 일을 얼마나 행할 수 있냐 그 값을 찾아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저거는 이제 말로 써놓은 거고 저거 이제 수치화시키려면 뭔가 또 수식이 필요하네. 그 수식은 이제 만드는 거죠. 첫 번째. 직류 전압을 한번 써보는 거죠. 직류에 대한 전압 그럼 대문자 V로 씁니다. 볼테이지 따가지고 단위가 두 가지야 이것도. 줄, 쿨럼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단위 두 개짜리 쓰려니까 불편해. 한 대 묶어서 보이트다 그래서 V라고 쓴다라고 해서 전압의 단위는 보이트를 사용합니다. 영문 단어 앞대가리 이제 다 따온 거라고 보시면 돼서 전압 그럼 V로 쓰고 단위는 V를 쓰는데 보이트라고 읽어준다라는 거. 그럼 이걸 수식으로 써보니까 이렇게 되네. 전압 V를 구하시오 그러면 1쿨럼의 전하가 도선의 두 점 사이를 이동하면서 하는 1에너지야. 그러면 전체 1에너지 W를 구해서 전체 이동 전하로 나눠주게 되면 1쿨럼당 하는 1이 나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여기 도선이 있는데 이 쿨럼의 전하가 선 따라 이동을 했어요. 그때 1에너지 W 구했더니 10줄의 일을 했대. 그럼 2쿨럼이 이동하면서 10줄의 일을 했어요. 그럼 1쿨럼당 한 일은 얼마예요, 저거? 5줄이지. 그래서 두 명이서 돌 10개를 옮겼다고 보시면 돼. 그럼 한 사람당 몇 개씩 옮기면 돼? 5개씩만 옮기면 10개 옮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전체 에너지를 전체 이동 전화 나누면 1쿨럼당 하는 일이 나온다. Q분의 W. 단위는 에너지니까 줄. 나눗셈이니까 Q는 전하니까 쿨럼. 두 개 쓰기 귀찮네? 한 대 묶어서 우리 보이트로 하자라고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V는 Q분의 W입니다. 거꾸로 W 값을 구하래요. Q 나눗셈 건너가면 곱셈. 단위는 에너지니까 줄입니다. 이 공식은 이제 시험에서 많이 써먹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공식은 이제 뭐냐면 제목에 써놨듯이 이런 공식이랍니다. 전하 이동 시 하는 1에너지 공식이야. 그래서 시험 문제상에서 전하 이동 시 하는 1에너지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W는 Q, V 써놓고 시작을 하시면 돼.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요 V 값입니다. V로 회로에서는 전압이라고 하지만 자기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전위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하에다가 전위차를 공급하면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전하가 이동하면서 일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때 얼마큼? 이만큼의 일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W는 QV다라는 거죠. 우리 전기에서는 Q, 전하가 일하는 일꾼이라고 보시면 돼서 일꾼에다 전압을 가면 이동하면서 일을 이만큼 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 만약에 전위차가 존재하지 않으면 뭐 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제로가 되는 거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하 이동 시 하는 일, 그럼 W는 QV 써놓고 시작하라 그런 거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교류입니다. 그럼 교류 전압은 소문자로 씁니다. V. 단위 똑같아. 줄 퍼 쿨럼. 묶어서 보이트. 그럼 교류는 이제 변화니까 변화율, 미분 형태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소문자로 다 쓰시면 돼서 D, Q분의 dW로서 표현합니다. 단위는 똑같이 줄 퍼 쿨럼, 보이트. 그래서 뭐 정의는 책에 써놓긴 했습니다. 미소전화 dq 쿨럼이 이동 시 수반되는 에너지가 얼마나 변하냐 변화율로서 나타내는데 그냥 미분 형태라는 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 전체 에너지 W를 구해라. 나눗셈 건너가면 곱셈. 양쪽에다 적분하면 전체 값이 나오는 데서 인테그랄 V의 dq입니다. 단위는 줄. 근데 시험장 가서 이걸로 써먹어서 문제 푸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이런 거 구경한 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류는 변하다 보니까 그냥 적분의 형태, 모양을 띈다라는 것만 그냥 기억을 하시면 돼. 시험에 나오는 건 저겁니다. 그냥 앞에 별표 친 것만 좀 잘 기억해 두시면 되고서 전화 이동 시 하는 일을 구하시오. 그러면 W는 QV 써놓고 시작하시면 돼서 자기 회로 양쪽으로 다 계산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거는 좀 해야 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전기 저항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우리가 이제 전기 저항을 문자로 쓸 때 R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단위를 붙이는데 그리스 문자를 써요. 이렇게 모자 모양으로 생긴 글자를 씁니다. 이 글자를 읽을 때 오음이라고 읽어주시면 돼. 그럼 이제 저항은 막아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항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전기 파트니까 전기 저항이라고 쓴 거지. 열 파트로 가면 열 저항도 있고요. 마찰에 의한 저항도 있고요. 뭐 회전성 저항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가. 근데 전기 파트니까 전기 저항이다 그래요. 그러면 전기 저항은 막는데 뭘 막냐면 전류를 막아버립니다. 이거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로 좀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다. 그럼 이 말을 이제 자기가 알았으니까 적용을 하는 겁니다. 문제를 막 풀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대요. 저항 R을 증가시켰답니다. 그때 전류 값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어요. 그럼 저항을 증가하면 전류는 커질 것 같아요? 작아질 것 같아요? 작아집니다. 감소가 됩니다.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잖아요. 그럼 저항이 크면 방해 요소가 많아. 그럼 전류 잘 못 흘러갑니다. 그래서 줄어듭니다. 그래서 감소가 돼요. 그럼 거꾸로 저항을 감소시켰대. 그럼 방해 요소가 적어졌잖아요. 그럼 전류는 잘 흘러가겠네. 그래서 커집니다. 전류가 증가되겠네. 그래서 전류와 저항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입니다. 거꾸로 작용을 하게끔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내용도 이제 알았어요. 그 문제에다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는 거를. 그러면 나중에 이제 예상 문제 막 풀다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두 저항에 흐르는 전류비라는 걸 줍니다. 전류비. 전류비를 주는데 I1 대 I2가 1 대 2의 비율로 흐르고 있답니다. 그럼 전류비를 주잖아요. 그럼 뭐도 알 수 있냐면 저항의 비도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저항의 비 R1 대 I2는 몇 대 몇이라고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건 2 대 1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전류가 작다는 얘기는 저항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전류가 크다는 얘기는 저항은 반대로 작게 작용을 했다는 얘기죠. 저항과 전류는 뭐다? 반대입니다. 이렇게 비례식을 세웠잖아요. 이거 풀어줘야 됩니다. 가까운 것끼리 곱해서 좌변입니다. 그러니까 좌측으로 가라는 얘기지. 먼 것끼리 곱해서 우변, 우측으로 보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가까운 거 곱하면 2I2죠? 좌측으로 보내. 먼 것끼리 곱합니다. R1에다 1 곱하면 R1이야. 우변, 우측으로 보내. 그 다음 니 거로 하시면 돼. 곧 R1이 I2의 몇 배? 2배짜리 저항이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다른 식에다 넣어서 뭔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자체를 풀지를 못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거에다 넣어보니까 I2 값이 12옴이 나와요. R1은 2배니까 24옴이 답입니다. 그래서 24에 12 재작년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계산하는 문제를 낼 때 이런 중간에 이제 써먹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항과 전류는 반대 개념이다라는 거 좀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좀 아시고요. 그다음 이제 그 밑에 이제 네 가지를 용어 정리를 더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저항은 저항인데 도선에서의 전기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이 도선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쓰면 전선 얘기하는 거죠. 이 전선에서의 전기 저항이 얼마나 작용하는지 보는 겁니다. 그럼 도선은 전선이니까 전선을 카타기로 딱 잘라보면 단면이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두 손으로 잡아 당기면 직선이 됩니다. 그래서 원에 대한 길이를 가지니까 원통의 형태를 띠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이 도선의 길이가 있겠네. 그걸 임의로 L메타라고 해보지 뭐. 그 다음에 이 도선이 가지고 있는 단면적이라는 게 있어요. 책에는 이제 어뢰에 따라서 A로 써놨는데 제가 쓸 때는 그냥 S로 씁니다. S메타 제곱. 그 글자는 항상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나 전력공학에서는 단면적을 표현할 때 어뢰에 따라서 A라는 문자를 많이 쓰는데요. 회로나 자기에서는 S라는 문자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S나 A나 뭐 상관없어요. 앞에 단면적이 A다, 단면적이 S다 이렇게 토시를 달아주니까. 그다음 이 전선 자체에 대한 고유저항이라는 게 있어서 이런 글자를 씁니다. 이건 이제 그리스 문자로 로라고 그럽니다. 이건 나중에 또 한번 써드릴 건데 로. 그리고 단위는 옴메타입니다. 그래서 고유저항 로의 길이가 L메타, 단면이 S메타 제곱인 이 전선의 저항값을 산출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산출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산출하시면 돼. R은 로, S분의 L로. 책에는 A분의 L로 써놨는데 상관없습니다. 같은 겁니다. 그럼 이제 이 공식은 이제 외웠잖아요. 여기다 이제 숫자를 넣어야 되는데 문제에서 계산 문제를 풀 때 L이 얼마, S가 얼마, 로가 얼마 이렇게 주지를 않습니다. 한글로 준다는 얘기야. 그럼 이 로에다는 뭘 넣어야 되냐면 고유 저항을 넣는 겁니다. 이 S에다는 뭘 넣어야 되냐면 도선의 단면적을 넣는 거야. 이 L에다 뭘 넣는 거냐? 도선의 길이를 넣는 겁니다. 항상 공식을 외우시고 나면 그 공식에다 문자에다 토시를 꼭 달아보셔야 돼. 그래서 길이를 줬는데 S에다 놓고 뭐 단면적인데 L에다 놓고 막 이러면 답이 이상하게 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식은 자기가 100번을 써 다 외웠는데 문제가 안 풀린대. 공식 외웠는데 문제가 안 풀리는 갖다 집어넣지 못합니다. 여기다 S에다 뭐 넣어야 되는지 L에다 뭐 넣는지 모르니까 공식 외워봐야 헛거라는 얘기지. 그래서 항상 명칭을 꼭 매기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요 의미도 이제 아셔야 되는데 공식을 이렇게 만들고 나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럼 이런 모양을 뭐라 하냐? 이거 분수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적으로 한번 본다면 이런 거죠. 공식을 만들면 모양이 이렇게 분수꼴 모양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럼 분수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밑에 있는 거를 분모값이라 그러죠. 위에 있는 값을 분자값이다 그래요. 그럼 이제 분모와 분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분자에 들어가 있는 글자들은 죄다 무슨 뜻을 갖냐면 비례한다는 글자를 비례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 분모에 들어가 있는 값들은 죄다 반 비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상에서 100문제 중에서 두세 문제는 꼭 비례니 반비례니 이거 물어봅니다. 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 그래서 분자에 있으면 비례, 분모에 있으면 반비례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분수값을 산출을 하는데 분자값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분수값은 커져야 작아져요. 커집니다. 같이 커지는 걸 비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분모값을 크게 만들면 크게 만들수록 분수값은 오히려 어떻게 줄어들어. 거꾸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반비례한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면 길이는 분자에 있으니까 뭐다? 비례. 단면적은 분모에 있으니까 반비례. 작년 시험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틀린 거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길이에 비례한다 맞는 겁니다.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맞는 거지. 단면적에 비례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가 된다는 얘기죠. 옳고 그름은 이제 설명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전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항이 어떻게 돼요? 커져. 그럼 저항이 커졌다? 전류 잘 못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단면적을 크게 만들면 크게 만들수록 저항은 어떻게 돼? 줄어들어. 그럼 전류는 잘 흘러가겠지.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면 단면적을 크게 만들고 길이는 짧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문제들이 나온다라는 거. 근데 저걸로 이제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로 고유저항 줬네. L 길이 줬네. S를 안 주네. 그럼 대신에 뭐 주냐면 이게 원을 단면을 갖다 보니까 이 중심점에서 표면까지 길이가 있어요. 그걸 반 지름이다 해서 R이라고 주어집니다.
그럼 원의 단면을 취한 거니까 원의 단면적 수학 공식인데 파이 r 제곱입니다. 단면적하고 또 겉면적은 다릅니다. 그래서 단면, 면에 대한 거를 쓰는 거예요. 그럼 원의 단면적은 파이 r 제곱. 이게 수학 공식입니다. 이 r이 뭐냐면 반지름입니다. 근데 우리가 수학적 용어로 쓸 때는 반지름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요. 기계적으로 표현할 때 반지름이란 말을 안 쓰고 반경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반경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것도 맞는 거예요. 분모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다음 여기까지도 찾는데 또 없어. 로 씁니다. L 씁니다. 파이는 원주율 3.14라는 거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반지름은 또 안 줘요. 그럼 뭘 주냐면 원 끝에서 끝에까지 길이를 줍니다. 그 이제 지름이다 해서 D라고 이렇게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름 D를 주면 지름의 반이 반지름이야. 그럼 지름을 2로 나누면 반지름이지. 그 제곱하라고 했으니까 제곱시킵니다. 그러면 D 제곱이죠. 2 제곱하면 4죠. 올라가면 곱셈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네. 밑줄 파이 D 제곱에 4 로 L로 정리가 됩니다. 그럼 요 D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뭐냐면 지름. 근데 이제 지름이라는 글자도 많이 쓰는데 기계적으로 표현할 때 지름보다는 직경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직경이나 지름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직경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 더 있어요. 로 고유장을 주는 게 아니라 도전율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역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K, S분의 L이라는 공식이 또 하나 있네. 단위는 5. 그때 요 K라고 돼 있는 거, 요거 이제 도전율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공식을 하나로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거를 계속 접목을 시키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면적을 주면 첫 번째 거 써서 문제 푸시면 돼. 근데 반지름을 주면 두 번째로 바꿔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지름을 주면 뭐야? 세 번째 걸로 또 바꿔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 도전율을 주면 다시 또 네 번째 걸로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문제에 따라서 어느 공식을 쓸 거냐를 자꾸 연결을 시켜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컨덕턴스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글자로 표현할 때는 G라고 쓰고요. 책에는 단위가 하나만 돼 있는데 두 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모자를 뒤집어 놓은 글자를 쓸 때가 있고요. S라고 단위를 줄 때가 있어요. S. 그때 이 글자에 대한 이름은 그리스 문자인데 모호라고 있습니다. 모호. 이 S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지멘스의 약자입니다. 근데 요거는 단위 문제가 단독으로 존재합니다. 이거는. 뭐 회로에서 나온 문제는 아니고 자기학 문제로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컨덕턴스의 단위로 옳은 거 지멘스가 답입니다. 지멘스는 무엇의 단위냐? 컨덕턴스가 답입니다. 그래서 뭐 회로 자기 중복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타 과목에도 있지만. 그럼 컨덕턴스는 단위 이제 단독 문제 있으니까 알으셔야 되고, 그럼 이게 무슨 값이냐면 전기 저항의 역수 값입니다. 그래서 전기 저항의 역수를 컨덕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컨덕턴스 G를 구해라라고 하면 전기 저항 R을 구해서 역수니까 뒤집어 주시면 돼서 R분의 1입니다. 그럼 단위는 저항이 ohm이잖아. 역수니까 뒤집어 놓은 거야. 그래서 모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멘스다 해서 S라고도 표현을 한다라는 거. 거꾸로 이걸 아는 사람이 저항은 무엇의 역수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의 역수라 그래야 돼요? 컨덕턴스의 역수입니다. 단위는 ohm. 이 말은 아는데 이 말은 모르겠다 그러시면 안 돼. 같은 말이에요. 그죠? 저항을 뒤집어 놓은 게 컨덕턴스니까 컨덕턴스 다시 뒤집어 놓으면 저항돼야 되는 거니까 저 같은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거를 이제 괜히 하는 게 아니고요. 작년에도 저항이 아니고 컨덕턴스로 문제를 줬는데도 그냥 저항처럼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에 헤로드를 주는데 이렇게 줬더랍니다. 똑같은 톱날을 두 개를 줬어 이렇게. 이제 저항에 대한 심벌인데 위에 숫자를 보니까 10, ohm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여기는 10, S라고 써져 있습니다. 똑같은 그림에 똑같은 숫자지만 전혀 뭐예요 이건? 다른 값을 준 거야. 이건 단위가 ohm이니까 뭐 준 거야 이거? 전기장 R 값을 준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단위가 S로 돼 있잖아요. 그건 뭐다? 지멘스, 컨덕턴스 값을 준 거야.
전혀 다른 값이자 역수값을 줬는데 똑같이 R로 처리해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데 이런 단위 때문에 틀려버리면 굉장히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단위를 꼭 보시고 문제를 푸셔야 돼서 컨덕턴스 줬는지 저항을 줬는지 그걸 다 구분하셔야 된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용어 중에 고유 저항이라는 용어 있었죠. 아까쯤에. 고유 저항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요거보다 더 많이 쓰는 게 저항률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또 다른 말로 쓸 때는 비저항이라고 또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저항, 저항률, 비저항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글자로 쓸 때는 이런 글자를 쓴다 그랬어요. 로라는 글자를 쓰고요. 단위가 옴메타입니다. 이것도 단위 하나만 가지고도 시험 문제를 냅니다. 단위 문제가 있다는 거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유장의 단위로 옳은 거 그러면 옴메타가 답입니다. 다음 설명 중에 잘못된 거 골라라 해놓고 고유장의 단위는 옴, 퍼메타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지. 곱셈이 되는데 나눗셈 들어가 있으면 틀린 거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단위 하나만 가지고도 문제를 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고유장, 저항인데 이게 무슨 저항이냐 물어보면 답변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정리해보면 이런 거란 얘기지. 다, 니, 기, 리에 대한 단위 면적당 도선의 전기 저항값입니다. 그래서 단위 길이에 대한 단위 면적당 도선의 전기장을 줄여서 고유장이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 단위 길이 나왔네. 단위자 붙으면 유닛 1이 기준이야. 길이는 거리니까 메타 값이 기준입니다. 단위 면적입니다. 1. 면적은 가로, 세로 곱하면 되니까 메타 곱하면 제곱이죠. 뭐 이런 건 다 아실 거예요. 직선이면 뭐예요 이거? 선이잖아요. 그래서 메타가 기준이야. 가로, 세로 곱하면 면이잖아. 메타 곱하면 뭐가 돼? 메타 제곱이지. 뭐 최적이면 가로, 세로, 높이까지 곱해야 되는 게 최적이잖아요. 그럼 이제 메타 곱하면 메타 3승입니다. 그래서 직선은 이제 길이의 개념이니까 메타 하나만 쓰시면 되고요. 면은 가로, 세로 곱해야 되니까 메타 제곱이 되는 거고 최적은 가로, 세로, 높이까지 곱해야 되니까 메타 3승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 그러니까 1메타 제곱에 전기 저항이니까 R. 단위는 옴입니다. 그래서 이 고유저항도 도선의 전기 저항이야. 근데 기준은 어떻게 하라고? 길이를 1m, 단면을 1m 제곱을 기준에서 계산해 놓은 값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저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거죠. 뭐 책에는 없지만 도선이 이렇게 원통 형태로 돼 있어. 근데 이 길이를 몇 메타 기준하라고? 1m. 이 단면적은 얼마를 기준하냐면 1m 제곱으로. 기준해서 이 측정된 저항값을 우린 뭐다? 별도 로라고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m 제곱의 단면을 취했을 때 저항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걸 계산해 놓은 값이야. 근데 이게 똑같이 1m 제곱을 취하더라도 도선의 재질이 금으로 돼 있느냐, 은으로 돼 있느냐, 동으로 돼 있느냐, 알룸 되느냐, 철로 되느냐, 니켈로 되느냐, 망가로 다 다르게 나오더래요. 그러면 재질마다 다 틀려. 그래서 재질마다 모두가 틀리다라는 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재질, 다른 말로 매질에 따라 다르다. 이게 재질마다 틀린데 이거를 재질마다 다 뭐 기준값을 외우고 갈 수가 없잖아요. 금이 있대, 얼마, 은이 있대, 얼마, 철이 있대, 얼마, 독이 있대, 얼마, 알림이 있대, 얼마 이게 다 외우지를 못해. 그러니까 문제상에서 이건 어떻게 돼?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뭐를 구해라 해놓고 단 연동선의 고유장은 얼마로 한다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크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었는데 문제상에서 설명 문제로 나왔을 때 고유장은 재질에 관계 없다 이러면 뭐야? 틀린 거지. 재질에 따라 다르니까 재질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저걸 가지고 단위를 물어보면 옴메타인데 알고 있으면 그냥 쓰시면 되고요. 생각 안 나면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고유장 전기장에 들어가 있었던 거니까 전기장 R은 로 S분의 L입니다. 단위는 옴이지. 이 로가 고유장이니까 정리를 시켜보는 거예요. 그럼 로는 S 나눗셈 건너가면 곱셈.
L은 곱셈이니까 넘어가면 뭐 돼? 나눗셈. 단위 맞춰봅니다. R 저항이니까 옴이지. S는 면적이니까 메타 제곱이지. 나눗셈이에요. 퍼. L은 길이니까 메타. 메타 날리면 옴메타가 됩니다. 그래서 기준 단위는 옴메타가 기준이야. 근데 다음 시간에 뭐 전력 배우실 때 나오겠지만 전력에서 고유장을 주는데 옴메타로 주는 문제 극히 드뭅니다. 이 면을 갖다 메타로짜리로 쓰면 전선이 엄청나게 두껍잖아요. 그래서 이거 메타로 안 주고 미리메타 제곱으로 준다.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6승인데 거꾸로 없애버려야 되니까 10의 6승이 곱해져요. 그래서 뭐 1.69 곱하기 10의 6승 옴 미리메타 제곱 퍼 메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10의 6승이 그냥 쫓아다니는 차이점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기준 단위는 옴메타라는 거. 일단 자기학에서 고유장과 관계 없는 거 물어봅니다. L 길이하고 관계 있어. S 단면적하고 관계 있습니다. R 저항하고 관계 있어. 이 저항은 또 뭐에 영향받아? 온도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온도가 상승하면 저항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온도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면적의 크기, 저항의 크기, 온도의 크기, 또 길이에 대해서 영향을 다 받습니다. 근데 모양은 상관없어요. 모양이 네모나게 생겼든 동그랗게 생겼든 관계없습니다. 면적이 크냐 작으냐 크기에 영향을 받는 거지 모양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서 단면적의 모양은 고유장에 영향을 안 준다. 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뭐 만들기 나름입니다. 문제는. 그래서 연계를 좀 시켜주셔야 되고 그다음 용어 중에 여기서 나오는 게 마지막 도전율이라는 거 아까 있었죠. 시험 문제상에서 도전율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도전도 이렇게 나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또 다른 말로 쓰면 도자 전자 바꿔도 돼. 전도율 이렇게 써도 되고요. 전도도 뭐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글자로 쓸 때 제가 쓸 때 이제 K라는 글자를 많이 써서 표현하는데요. 문제 내는 사람은 글자가 항상 고정되는 건 아닙니다. 직선 갖다 반 꺾어지는 글자 쓰는 사람도 있어서 요거를 뭐라 그러냐 시그마라 그럽니다. 그거 갖다 이제 도전율인데 단위가 두 가지야. 모, 퍼, 메타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요. 책에는 없지만 아까 지금 했어요. 모호는 뭐와 같다? 지멘스. 그래서 지멘스 퍼 메타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이것도 단위만 가지고 단독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이제 자기학에 가시면 자성체 부분에 단독으로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전도의 단위로 오른 거, 모, 퍼, 메타 돼 있는 거 찍고 나오시면 답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위 문제를 자기학에서는 상당히 많이 내요. 그래서 꼭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고 이 도전율 값은 무슨 값이냐면 이 고유장 구해서 뒤집어 놓은 값이야. 그래서 고유장의 역수 값입니다. 그래서 고유장의 역수를 도전율이라고 한다. 그래서 도전율 K를 구하시오라고 나오면 고유장 로를 구해서 뒤집어 놓으시면 답입니다. 하나의 시험 문제입니다. 도전율은 뭐냐? 고유장의 역수 이게 답입니다. 다음 설명주에서 잘못된 거 골라라 뭐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요. 이제 단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지. 밑줄 치고요. 1은 상수니까 그대로 쓰고 고유장의 단위 저쪽에서 좀 옴메타라고. 두 개가 곱셈이니까 쬐겨버립니다. 옴분의 1 곱하기 메타분의 1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 분모 곱하면 옴메타 분자끼리 곱하면 1이니까 같은 겁니다. 요게 이제 뭐냐면 옴이면 저항입니다. 뒤집어 놓은 거니까 역수 모호지. 그럼 모에다 1 곱했으니까 모 퍼 메타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뭐 시험장에서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요. 뭐 외우고 있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자꾸 나오는 거니까 단위는 나올 적마다 좀 기억을 하셔야 돼. 거꾸로 고유장은 뭐의 역수냐는 뭐다? 도전율의 역수지. 단위가 옴메타. 그래서 아까 전기장 R을 쓸 때 고유장이면 로 S분의 A 곱셈으로 들어갔었잖아. 도전율은 KS분의 A 나눗셈으로 들어갑니다.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유장과 도전율은 무슨 관계? 역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 말고도 이제 역수가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뒤에서 이제 하겠지만 뭐 리액턴스의 역수 그러면 서셉턴스라는 것도 있고요. 뭐 임피던스의 역수 그러면 어디미턴스라는 것도 있고요. 뭐 정전 용량의 역수 그러면 엘라스턴스라는 것도 있고 뭐 자기저항의 역수다 해서 뭐 퍼미언스라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들이. 그래서 그건 이제 나중에 나올 적마다 한 번씩 다 적어 드릴 거니까 용어는 좀 기억을 하셔야 돼. 고유장 써놨는데 고유장이 무슨 값이냐 아니 도전율을 써놨는데 무슨 값이냐 모르면 써먹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유장은 고유장의 역수를 뭐라 한다? 도전율이라고 한다. 그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만약에 고유장이 크면 도전율은 어떻게 돼? 작아요. 도전율이 작으면 저항은 커져요, 작아져요? 이게 작아졌으니까 저항은 커지겠지. 그럼 전류는 잘 못 흐른다. 만약에 고유장이 작아. 그럼 도전율이 어떻게 돼? 커져. 그럼 도전율이 크다라는 얘기는 전기저항은 어떻게 돼? 줄어들었어. 그럼 전류는 어떻게 된다? 잘 흐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다음 시간에 아마 하실 거예요. 전선의 구비 조건 아는 대로 5가지 쓰시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도전성이 좋다. 전류가 잘 흘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전류가 잘 흐르면 도전율이 큰 걸 쓰든지 고유장이 작은 걸 쓰든지 뭐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죠.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말로서 정리하실 수도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죠? 용어는 일단 다 정리를 하셔야 돼.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셨다가 오음의 법칙부터 또 하나씩 보도록 하자.